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오늘도 K리그 2라운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경기입니다. FC 서울하고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고, 그 링가드 선수가 아마 홈에서 데뷔전을 치를 걸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팬들하고 인천 팬들 그 라이벌리, 서울과 인천 라이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K리그가 재밌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좀 인기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수도팀인 FC 서울의 홈 개막전이라는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많은 관중이 올 걸로 예상됐고 실제로 5만 명이 넘는다고 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0대 0으로 끝나면서 조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의견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화끈한 어떤 경기, 공격적인 경기들은 안 나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두 팀이 0대 0으로 득점 없이 비기면서 사실은 제 생각에 저 같은 마니아들이 아니라 오늘 한번 축구 가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재밌었을 경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뭐 재미가 없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재미가 없었던 것도 맞고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구도 결국에는 이게 그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드라마들 보실 때 1화만 보고 그냥 끝내버리진 않으시잖아요. 결국에는 K리그라는 그 컨텐츠가 이 90분짜리 컨텐츠가 아니라 사실은 90분짜리가 38번 이어지는 하나의 시즌을 전체를 다 봐야지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 4월이나 5월이나 조금 이번에 많이 재미없어졌다 싶으면 그때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번 경기가 그러면 진짜 수준 이하로 너무 축구 못한다 진짜 이렇게 축구를 못해 이렇게 말씀드려야만 하는 경기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까 싶어요. 약간 K리그에 대한 옹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저는 두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FC 서울이 본인들이 보여줬어야 될 만큼의 완성도를 여전히 보여주지 못했고 광주전에도 상당히 고전을 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인천은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인천 팬들께서는 결과가 아쉽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잘하던 거 올해도 지금 잘하고 있네라고 마음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경기가 0대 0으로 흘러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 잘한 점이 있고 서울이 아직 제기도에 올라오지 못한 점이 겹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바둑아라고 좀 설명을 같이 더 드릴 거긴 한데 이게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팬들께서는 이런 흐름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안익수 감독님이나 박진석 감독님이나 뭐 계속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와서 시도했던 것들이 서울을 상위권 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공을 잡고 주도하고 풀어가는 식의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됐던 상황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초반에 조금 주도적인 축구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서 다시 돌아갔죠. 탄탄한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수비를 하고 뒤로 넘어가 그 역습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를 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경기에도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팀이 제대로 공격이 안 되고 수비적으로 하려고 하는 팀이 마무리를 못 짓는 경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경기가 무득점 경기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힘싸움만 하다가 삿바 싸움만 하다 끝나버린 씨름 같은 예. 그래서 서로 힘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뭔가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넘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한 번도 이 어떤 이 씨름 선수가 둘이 잡고 힘을 계속 썼는데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시간 종료로 무승부로 끝나버린 그런 경기와 다를 바가 없는 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점들이 겹쳤기에 이렇게 안 됐을까를 조금 설명드리고 갈까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미가 없는 경기였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준비해온 게 없었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면서 다음 달 4월쯤 5월쯤 만약에 이제 뭐 이제 FC 서울 팬이시고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시고 해서 내가 밖에다가 나 서울 팬이야 인천 팬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제 방송을 뭐 굳이 안 보셔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보셔도 돼요.
네,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거니까 전술적인 걸.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거 K리그 또 가도 될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FC 서울 홈 경기였으니까 FC 서울을 한번 가보셨던 팬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죠. 4월이나 5월에 한번 더 와보세요. 그때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좀 1, 2회 때는 조금 뭔가 약했는데 5, 6회 가니까 볼만해지네. 이럴 때쯤에 한번 더 와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자체는 그렇게 재미없었던 건 맞는데 그렇게 무의미한 경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바둑알 한번 불러오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목표는 15분 안에 끝내는 건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인천의 수비 전술이 좋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전술을 굉장히 잘 짜왔는데 이건 뭐 사실은 굉장히 특별할 건 없는 경기 운영이었어요. 왜냐면 인천이 원래도 잘하던 거라서.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핵심이 뭐냐면 뭐 인천뿐만 아니라 대체로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들이 모두 쓰는 전술인데 이쪽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브백을 쓰거나 뭐 풋백을 쓰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위험 지역이 이제 골이 여기서 골은 이 중앙 쪽에서 나기 마련이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쪽을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중앙을 좁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측면이 열리게 돼요. 이 선수들도 다 중앙 쪽을 틀어막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앙 쪽이 조여지면 이제 측면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벌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이 좀 헐거워지니까 다시 중앙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에 한번 들어가야 측면도 넓게 쓰고 다시 중앙을 들어올 수 있고 또 중앙에 들어오면 측면을 쓸 수 있고 하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격을 펼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건데 여기 들어오는 거를 인천 선수들이 철저히 틀어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전반전에 김성민 선수가 인천의 왼쪽 뭐 윙포드처럼 나와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때를 잘 보시면 이 선수들한테 볼 투입될 때를 정말 잘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쪽 미드필더가 이제 오늘 기성민 선수하고 새로 영입된 시게이로 일본인 선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이쪽을 볼 투입될 때마다 여기서 미드필더도 나오지만 여기서 또 같이 딱 좁혀버려요. 이렇게 좁혀주는 현상이 강했고 이쪽 측면으로 뭐 리턴이 나가고 리턴이 나가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뛰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쪽을 가서 바짝 붙잡아주면서 이쪽으로 투입되는 길을 차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비만 가고 안 가면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뛰어나오게 되면은 적당히만 움직였다 그러면 이 패스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패스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뭐 이 선수가 일로 돌아뛴다거나 해서 연쇄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잘 뛰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처음에 압박을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당장은 못 갈 테니까 이게 뒤를 거쳐서 가는데 이동안에 여기를 빨리 나가서 이쪽으로 나갈 때 빨리 나가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정도인데 요 정도 공이 나왔을 때 여기를 최고 속도를 높여서 여기를 빠르게 압박을 딱 해서 이 선수가 공 잡을 때 옆에 딱 서버리면 아까랑 다르게 패스길이 안 보이죠 이쪽 길이.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일로 좁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뛰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오늘 많이 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중앙 쪽 같이 도와주는 것 같이 하다가 측면만 나가면 가서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전에도 그렇고 몇 번 풀렸던 장면들 보시면 FC 서울 선수들이 이쪽 중앙 쪽에서 바로 이쪽이 앞에 있는 한 칸 앞에 있는 이 미드필더에 투입될 때 조금 공이 도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때는 이 빈틈을 잘 포착해서 여기다 들어간 거죠. 패스가 이쪽에 들어간 건데 이게 참 수비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위치에 잡아버리면 여기 주기가 싫죠. 그럼 여길 줘야 되는데 여기를 주면 이 선수가 바짝 나가서 여기를 이 길도 차단해버리고 이 길도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백패스밖에 못 나오게 해버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 선수가 여기를 같이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쪽 못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이 선수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천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게 잘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전에 제르소가 들어왔고요. 전반전에 김성민 선수가 있었고요. 오른쪽 전반에 윙포드가 반대쪽에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포쿠 임영주 선수가 있었고
저 박승호 선수 있었죠. 박승호 선수. 그러니까 박승호 선수랑 김성민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잘 뛰는 선수들이고 부지런히 뛰는 선수들이니까 이 선수들을 이용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전반 그 중반쯤인가 박승호 선수가 공 끊어낸 다음에 그 중거리 슛 때려서 골대 넘어간 장면 보시면 박승호 선수가 그 볼을 탈취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수비로 내려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전에 여기 있는 측면 윙포워드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뛰도록 만들면서 FC 서울의 공격을 제어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후반에는 제르소를 투입해서 빠른 선수고 체력을 아껴놨다가 이렇게 수비를 많이 시켜놓으면 역습 나갈 때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이 떨어지고 나면 공격을 못하니까 후반전에는 이 선수를 빠른 선수들로 바꾸고 개인기량 있는 선수를 바꾸면서 제르소로 한 방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천의 이런 전술은 사실은 특별한 전술은 아니고 많이 써왔던 전술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쪽에서 이쪽에서 뭐 원터치로 몇 번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장면인데 지금은 제가 이쪽 높은 위치에 잡아놨었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쪽 뒤쪽으로 여기 압박이 워낙 이렇게 빡빡하게 잘 들어오니까 이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선수가 이제 끌려오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패스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블럭을 같이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일로 나갈 때 다시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특히나 이태석 선수 쪽에서 몇 번 후반전 초반에 나왔는데 원터치 패스를 이쪽에다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바짝 따라 나와서 여기를 계속 밀어내는 풀백들의 수비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 나오려고 그랬으면 서울이 이쪽에 투입된 다음에 여기 있는 선수랑 연계 장면이라던가 여기 있는 선수한테 뭐 원터치나 투터치에 빠른 타이밍에 템포를 돌려주면서 연쇄적으로 이 생기는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건데 좀 바꿔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게 포항에서 잘했던 거 김기동 감독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 선수가 공 잡고 있다가 일루 나갑니다. 패스가 나가면은 압박하러 들어오겠죠? 원터치로 여기를 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이쯤 나갔을 때 이 선수가 일루 여기를 받아주러 와야 돼요. 예를 들면 기성용이라던가 후반에 팔루세비치라던가 시게이로 선수 같은 선수가 여기를 받아주러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동하는 동안에 공이 갈 거고 이 선수가 여기 도착하면은 이 선수 발 앞에 떨어질 때 바짝 붙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이걸 원터치로 내줍니다. 그러면 볼이 이쯤 나왔을 때는 이 선수가 이 뒤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잡을 때는 거의 동일선이고 이게 전진이 이렇게 나가게. 그러면 이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공 잡기. 이게 아마 제시 링가드가 오늘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로만 풀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템포가 빨라져서 하나가 올라가야 되고 이 선수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템포를 또 올리려고 그러면 이 선수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장면에서 예를 든 장면에서 빨라지려면 이 선수가 또 공을 잡았을 때는 이 선수가 템포가 미리 움직여줘야지 템포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에 서울 선수들이 아직 조직력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이따금씩 몇 번 나왔어요. 이따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뺏겨서 역습 주고 하는 게 두려우니까 나중에는 줘야 될 타이밍에 못 주는 게 많아지고 너 이거 가는 거야?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갔는데 왜 안 줘? 하고 어긋나니까 선수들끼리도 답답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력의 문제고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움직임을 시도했다는 거는 맞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두세 달 지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감독이 김기동 감독님이어도 이거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겠죠. 진짜로 안 된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전은 두 경기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편이 이렇게 인천처럼 조직력이 그래도 있는 팀이니까 이런 상대를 만나서 풀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안 됐던 거고 이런 걸 풀어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요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의 공격이 많이 답답했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후반전 80분 이후에 그 최준 선수랑 강성진 선수랑 김신진 선수 들어온 이후에 뭔가 그래도 좀 후반 중반까지보다는 좀 수월하게 풀리네. 뭐지 조금 괜찮아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상대가 인천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풀백 제어를 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제르소가 이제 득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를 계속 수비를 아주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이제 이 올라오는
풀백 뒤를 공간을 먹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비를 느슨하게 하고 앞쪽에 힘을 주다 보니까 조금 공격이 서울한테 편해진 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인천이 잘한 거에 더해서 서울이 못한 게 겹쳐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서울 쪽에는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쉬웠던 게 그렇게 여러 번 서울의 공격들을 그 공격 전개를 차단해가지고 역습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득점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 네. 그리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해결했던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운도 따라주지 않았고 본인 선수들이 조금 급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지 인천도 승점을 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전반적인 경기 운영은 인천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골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경기를 어렵게 풀게 되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천이 이기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게 뭐 서울 팬들이 그렇게 억울해할 게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계속 보시면 그 이쪽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여기를 뭐 풀백들이 잡으러 나오기도 하니까 오늘 임상엽 선수랑 김현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붙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김현수 선수가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볼을 따내는 장면이 많았고 이 중원 싸움에서도 계속 뒤로 밀어내는 장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공격 전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서울의 지금 이 뒤쪽 빌더 형태 꾸리는 것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경기를 뭐 재미가 없는 경기라서 풀 경기를 다시 돌려보실 분은 많이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서울의 센터백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기성용하고 시게이로 선수가 이제 두 명이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빌드업을 하다 보면 전반 한 15분까지는 거의 이 네 명이 계속 이 수비 블록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블록 밖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이쪽 제가 아까 측면 쪽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이 앞쪽에서 공 받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볼이 잘 안 도는 것 같으니까 숫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공을 잡아도 할 게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비 블럭이 인천의 수비 블럭을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명이 잡아놓은 블럭이라서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는 결국에는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다고 하지만 수비 블럭 밖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놓고 있을 때 수비가 여기를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바깥에서 바깥으로밖에 못 가요. 그죠? 여기서 뭐 여기다 바로 원터치로 투입을 하든 거쳐서 투입을 해도 똑같아요. 물리는 건 바깥쪽에 있는 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안 풀렸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시게이로 선수를 일찌감치 빼고 팔로세비치를 3선으로 내려놓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팔로세비치는 그 김기동 감독님이 원래 포항에 었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오늘 링가드가 많이 움직이려고 했던 장면에 그 위치에서 많이 쓰려고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팔루세비치가 처음 받으러 나올 때는 일로 받아서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결해주고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뭐 기성용 선수가 일로 움직여서 공을 받고 나면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투입하든 여기 투입하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를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팔루세비치가 일로 공을 받아주고 뭐 이렇게 움직여가거나 일루 투입돼가지고 움직이면서 받으려고 하는, 앞으로 이 리턴 이렇게 받아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몇 번 해야지 이 선수가 이제 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팔로스베치가 움직이면 여기 받으러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빈 공간이 아까 있던 8번이 인천에 8번이 서 있던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일로 움직인다거나 혹은 이제 이 선수가 내려와서 받는다거나 이제 변형들이 생기고, 이렇게 여기서 한 명이 누가 공을 딱 받고 나면 이 선수가 계속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팔로세비치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잡으러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고, 그러면은 아까는 여기를 이 선수들 밖에서 움직이던 자리였는데 어찌됐든 이 선수가 수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랑 다르게 블럭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시게이로 선수랑 기성용 선수는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이 바깥쪽에서 이제 주로 볼을 잡고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전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팔루세비치가 2선 3선을 오가라는 느낌으로 아마
저기 시게이로 선수랑 링가드 선수를 바꿔주면서 링가드는 아예 앞에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전반 15분에 그 잠깐 빌드업 할 때 보면은 기성용 선수랑 시게이로 선수 자체도 애초에 그냥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확인한 걸로 이렇게 애초에 그래서 빌드업을 이 선수들한테 맡기는 거죠. 센터백들한테 이렇게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잡으러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투입하게 근데 이제 여기도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성용 선수는 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제 이쪽 바깥쪽에 주로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여기 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팔로세비치도 내려오게 되고 후반전에는 링가드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수비 블록을 잘 쌓아놓고 나니까 밖에 너무 많아요. 뒤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 수비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아까 좀 센터백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배치가 돼 있는데 볼 돌리다 보면은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경우라던가 혹은 뭐 기성용이 이쪽에 이렇게 붙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 선수가 따라오거나 아니면 무고사가 여기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선수가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가까이 내려오면 이걸 그냥 줄 게 아니라 여길 치고 올라가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직접 이 선수를 본인한테 끌어당겨 놓고 여기서 움직임만 잘하면 돼요, 주변에서. 뭐이 선수가 이 앞쪽으로 나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한다거나 혹은 다른 미드필더 선수가 일로 나와서 이 선수한테 공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이 선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일로 나간다던가 그러면 이제 1대1 되겠죠. 그러면 불러내 놓고 일로 들어갔다가 뭐 2대1 주고 뛴다거나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센터백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겨 줘야지 다른 선수들한테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권한규 선수랑 김주성 선수가 뭔가 빌드업에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후반전에도 보면 기성용 선수나 팔로시비치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나왔을 때 그냥 이 선수들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면서 공만 주고 그냥 서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선수들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다 공을 여기서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역할을 풀어주는 처음에 그 실마리를 끼워준 선수들은 여기 이 최종 두 명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전진 패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선수들이 끌어당겨지고 그래야지 이 선수들이 풀려 나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포항에서도 이런 장면 제가 포항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김기동 감독님이 포항에서 잘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그 그랜트나 하창래 선수 쪽에서 직접 이 3선을 거치는 게 아니라 2선 선수들한테 직접 투입되는 장면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자기가 밀고 나간다던가 혹은 거기서 앞에다 투입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경기에서 김주성 선수나 권한규 선수가 전진하는 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실전을 치러가면서 분명히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이 엉덩이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교체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기성용 선수 한 명 정도만 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앞에서 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성용 선수가 뭐 꼭 기성용이 공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성용이 공을 워낙 잘 뿌리니까 절대 놓지 않으려고 상대들이 많이 잡거든요. 기성용 선수를 압박하려고. 그러면 그걸 역이용해서 다른 선수들이 내가 패스를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두 팀 다 쉽지 않은 경기였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서울이 좀 더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인천은 지난 시즌 잘했던 거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득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처음에 그 설명드렸던 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5만 명 앞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K리그의 붐을 위해서는 이거 한번 가봤는데 엄청 재밌더라 하는 게 좋은 경기지만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린이 팬들이라던가 어린이 팬들이 모셔온 부모님들 이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 여전히 지난 시즌 한 2만 명 평관을 기록했던 FC 서울 팬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 FC 서울 팬들께서 지금 이거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내가 다시 너 데리고 갈 때 경기 잘할 때 다시 부를게. 그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다시 보자. 이거 진짜 괜찮은 지도자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서울이 오늘도 후반전 막판에도 경기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전반 중반에도 전술 변화가 있었고 후반 초반에도 시도가 몇 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는 서울이 아직 그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지만 또 인천이 잘한 것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조성환 감독님도 3년 차지잖아요. 벌써 예, 팀을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팬들께서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김기동 감독님 워낙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고 싶은데 오늘은 좀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한 이쯤 하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경기 아쉽습니다. 저도 많은 득점이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 다음 경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감사합니다.